신학의 집계성자 왕수인 즉 왕陽明의 삶과 사상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수인 즉 왕陽明의 철학적 삶의 여정, 왕수인의 그 철학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서두로서, 그 도입부로서 그의 철학적 삶의 여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왕陽明의 철학, 왕陽明 철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인은 철학자로서의 생애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지난번 그 수업에서 왕陽明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측면을 이미 본 바가 있죠. 그의 철학자로서의 생애도 그의 이러한 삶과 관련하여 역시 철학적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그의 이 드라마틱한 철학 사상 전개 과정의 첫머리는 그의 청소년기의 한 에피소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북경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그 관사의 대나무에 대해서 전시성의 그의 친구와 격물의 시도로서 한 이른바 격죽의 일화이다. 이 물을 격한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죽을 격한다, 즉 대죽자, 배를 격한다, 대나무를 격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른바 격죽의 일화이다. 즉 정주학에서 말하는 외부 인물을 경험하여 거리를 얻는다는 격물 궁리를 직접 시도해봤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한 거죠. 그 결과 그의 친구와 자신은 미는 얻지 못하고 정신의 피로도만 더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격물 궁리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 즉 성인이 될 자질과 능력이 없는 존재라 여겨 세속적 입신양명을 위한 사정학 공부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다. 사정학, 유교 중에서도, 유학 중에서도 좀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좀 문학적인 측면, 글짓기 측면, 그런 것이죠. 문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유학. 그래서 이제 글짓기하고, 또 그 글짓기는 과거 시험 어떤 답안 작성,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글짓기, 뭐 그런 것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입신양명을 위한 사정학적 공부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전에 한당 유학이 특히 한나라 당나라 유학이 특히 이제 사정학적 그 유학으로서 특징을 지녔다는 이야기를 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일화에 관한 것은 훗날 그의 철학적 예정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들이 격물 궁리를 통해 리를 얻을 수 없었던 원인은 다음 둘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즉 그들의 자질 부족. 또 한 가지는 그가 이후 귀주 용장에서 깨달은 것, 즉 정주학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왕수인은 이후 후자, 즉 정주학의 격물궁리 이론과 방법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왕수인 철학의 핵심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용장오도이다. 용장역에서 도를 깨우쳤다. 용장에서 도를 깨우쳤다. 용장역이죠. 그러니까 용장에서 도를 깨우쳤다. 용장에서 도를 깨우쳤다 하는 이러한 어떤 철학적 사건이죠. 이 용장오도 이후 왕수인의 철학적 여정이 본격화된다. 이 여정은 시행합일, 경물, 성의, 양지, 치양제의 설들로 이름하는 그의 학설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의 깨달음의 취지가 일거에 체계화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왕수인 스스로도
말하는 취지를 적절히 표현할 용어나 명제를 처음부터 쉽사리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그의 철학 내용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은 그의 취지를 제자들에게 강의하면서 질문받고 거듭 설명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그 왕수인의 그 일생에서 그의 철학적 삶 속에서 자신의 이론이 자 거듭 어떤 그거 발전적으로 어떤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개념과 용어 설명 방식을 달리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또 이제 제자들하고 어떤 문답을 하면서 좀 그런 과정이 더 어떤 더 발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총결로서 그의 사상이 그의 만년에 정제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이른바 네 문장의 가르침이라는 사구교, 네 문장의 가르침, 네 명제의 가르침의 네 명제이다. 그러니까 The Teachings of Four Sentences 이런 식으로 몇 번 적였는데 마지막 어떤 sentences 할 수 있고 명제, propositio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제이다. 사구교는 그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그의 철학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명제들이다. 이 가르침은 앞에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 전부터 그 계략적 실루엣을 보였지만 그가 1527년 명조, 명나라 왕조 가정 6년 왕서의 산과 전주를 정벌하러 떠나기 전 월성, 즉 소흥, 월성의 천천교에서 그의 고제자 전덕콩과 왕기가 나눈 천천문답에서 표출되었다. 그래서 철학사에서는 이를 두고 천천정도라 일컫는다. 이 철학적 사건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로서 그는 사전의 정보로 귀향하다 도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 사후교는 실로 그의 일종의 만년 정론이라 할 것이다. 그의 인생의 만년의 어떤 확정된 이론이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왕수인의 철학적 삶의 여정은 용장오도와 전천정도 사이의 과정이며 그 철학이론은 전천정도의 사후교로서 결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